1991년 6월 12일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 앞으로 공부를 시킬 거다. 공부는 자리 공부다. 시학, 시법을 자리 공부라 한다. 방면, 임원들이 협조를 잘 해줘야 한다. 협조란 시간의 여유를 봐가며 하는 것이 아니고 자리 공부인이 바꿔서도 안 되고 그 자리 못 지키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 직장 있는 사람은 안 된다. 욕심에 넣었다가 자리에서 빠지면 안 되고 방면 임원에도 책임이 있다. 숫자를 파악하라고 했다. 숫자가 되면 1년에 한 번 돌리고 안 되면 반년 시키면 되는데 반년은 넘지 않겠나 보고 시키려 한다. 직장인은 하루 나왔다가 5일째 또 와서 강의 있으니 직장을 빠져야 하고 공부는 2시간 정도면 되지만 먼 데서 오면 다음날 직장에 못 나가게 되므로 안 된다. 15일째 합강, 45일째 본강을 한다. 이것이 끝나면 바로 시법 공부에 들어가는데 이는 중곡동에서 하는 시법 공부와 하는 시기 같은데 그것은 시법이 아니라 기도 공부인 것이다. 이번 공부는 꼭 안 해도 괜찮다. 인원을 파악하여 반년이나 1년치를 맞춰서 해야지 하다가 인원이 부족해 말 수가 없고 또 시일을 맞추어야 한다. 성감, 교감, 임원은 관계없다. 수반이 문제다. 임원이 12명, 외수도인 12명, 내수도인이 12명 들어간다. 임원 12명에는 성감, 교감, 보정에서 차성감까지, 교령까지는 되는지 모르겠고 선사, 교정 이하는 평도인으로 들어간다. 직장인의 문제는 외수 평도인 이 문제다.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데 한 차례란 닷새 들어감을 말한다. 임원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 내 방면 사람 더 넣으려는 욕심으로 넣었다가 그 자리를 못 지킨다는 것은 집을 짓는데 무엇 하나가 빠지는 것과 같다. 그래서 책임이 무겁다. 그래서 잘들 해야 한다. 임원이 바쁘다고 넣을 사람을 못 넣는 것도 책임이 크다. 쉽게 말해서 사람 하나 못 쓰게 만드는 거다. 그 자리는 다음에 앉을래야 앉을 수 없다. 왜 자리 공부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 집을 보면 창문이 없으면 추하고 찬바람이 불고 집이 방치되어 못 쓰듯이 자리가 중요한 거다. 천지법도가 있고 법도가 돌아가면서 만물이 생성하고 자라는 것이다. 즉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아가고 저루가 있어 생하고 장하고 봄에는 씨 뿌리고 여름에는 가꾸고 가을에는 결실 맺고 우리 도가 바로 그거다. 쉽게 말해서 각자 그 자리를 잡아주는 거다. 옛날에는 모든 기운을 하늘에 봉했고 지금은 땅에 다 봉해서 방위를 보고 사람이 죽어 묘를 쓰는데도 자리를 잘 써야 손이 뻗고 죽은 자도 잘 되고 집도 방위를 보고 잘 써야 되는데 후천에는 모두 인간에게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신봉어천이라 하여 신명을 하늘에 봉했고 지금은 신봉어지이고 후천에는 신봉어인이라 하여 신명을 사람에게 봉했다. 우리 공부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자리를 맞는 건데 사람이 빠지면 봄이나 여름이 빠지는 것과 같으므로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1년을 사람으로 짜는 것이다. 전경에도 있듯이 석가모니는 500난, 공자는 72연인을 냈는데 상제님께서는 자리는 얼마든지 있다고 하셨다. 하루 안에는 수문의 시간이 있고 시간 안에는 분이 있고 분 안에는 초가 있고 그래서 여기 와서 공부한다고 자리가 있고 안 한다고 자리가 없고 그런 것은 아니다. 지금 공부는 체다. 체가 잡히면 그 안에 용이 있다. 체용이다. 그러므로 자리는 다 있다. 같은 성감, 교감이라도 시학원이 있고 시학원은 하루 36명을 통솔해 나가는 책임자를 말한다. 그 아래 정급, 진급이 있는데 이것도 성감, 교감이 한다. 여든에서 시학원은 1년이며 360명밖에 못한다. 성감, 교감 숫자는 1500명에서 1600명이고 앞으로 2000명, 3000명 계속 늘어날 텐데 나머지는 정급, 진급하고 정원이 있는데 그것도 성감, 교감이 하고 그것도 넘치면 그 밑으로 간다. 사람은 기국이라는 게 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져 있다. 이미 임원되어 올라오면서 그것도 모른다면 평도인만도 못하다. 기국대로 실력대로 공부를 짠다. 혹 기운이 약한 사람을 큰 기운에 넣으면 찌그러든다. 이겨내지를 못한다. 가령 큰 항아리에는 가득 부을 수 있는데 항아리에 부을 물을 사발이나 대접에 부으면 다 내버리게 되고 못 쓴다. 전경의 자리를 탐내는 자는 다 죽는다고 하셨다. 충분히 이해해야 하고 내가 그 자리에 못 갈 것 같으면 사양해야 한다. 가령 최고 임원인 성감, 교감이라 해도 중간 임원, 수반과는 다르다. 수반들은 사시기도를 꼭 빠지지 않고 다 모셔도 성감, 교감들은 한 달에 한두 번이나 또는 한 번도 모시지 않았어도 긴 공부를 시키니 완전히 다르다. 임원이 크다. 그릇이다. 큰 그릇에 담을 것을 작은 그릇에 담을 수 없다. 큰 그릇, 작은 그릇을 뭐로 보냐면 자기 밑에 도인수다. 도인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다르다. 방면 별로 보지 않고 전체로 본다. 임원이 먼저 됐다.
나중됐다고 따지는 게 아니다. 절대 아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상제님의 유지와 도주님의 유명을 받드는 일인데, 도주님 제세시에 보면 나는 해방되고 입문했는데 무국도부터 오래 수도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끝에 가서는 그것을 안 본다. 수포감 지금은 수임성감이 되어 밑에 포감들을 다 지시했다. 그때 영주포감은 무국도부터 도맡고 왔는데 제세시 옆에서 계실 때는 맞는 자리가 철두철미하게 있었고, 모일 때도 보면 영주포감이 나도전님보다 먼저 들어가면 날벼락 꾸중을 하셨다. 명심해라. 내가 먼저 성감됐는데 하는 것은 소용없다.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영광이냐. 직장일이라 공부 못 들어간다고 절대 낭망하지 마라. 상제는 저 밑에서 난다고 하지 않나. 기준은 포덕한 연운의 인원수, 밑에 노인 많은 사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사업해 나가는데 사업 실적을 본다. 그것은 신이 아닌 이상 사람이 정확하게 본다는 게 어렵다. 빨리 파악하라. 내 수는 숫자가 충분할 거다. 숫자도 많고 직장인도 적은 편인데 외수들이 문제다. 반이 짜여 공부를 쭉 해나가다 다음번에 몸이 아프거나 공부하다 사고가 생기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가 되는데 자리를 뺏기는 것이다. 불가피한 사항이면 다음에 여러 자리가 비면 들어갈 수 있는데 공부하다 사고가 나서 못하면 할 수 없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있고 용서 못 받을 게 있다. 치하고는 자리를 꼭 지켜주어야 한다. 시간을 못 지킨다든지 졸아서 주문이 끌키거나 바뀌어도 안 된다. 다음 조가 1시간 동안 문 앞에 대기해서 주문이 끌키면 지적해준다. 명단은 수호반 명단으로 짜라고 추보정에게 시켜봤다. 각 방면에서는 못 들어간 사람이 있거나 사고가 나서 돌아오면 사람을 준비시켰다가 집어넣도록 해야 한다. 못 들어가는 사람은 빈자리에 들어가야 한다. 외수 수반들은 12명, 360일 4,320명인데 4,320명이 있으면 1년 공부를 다 돌릴 수 있다. 자리 공부는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니다. 들어가서 못하면 안 들어가는 것보다 못하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들어가야 한다. 특수반을 뽑으라 했는데 내도전님과 확인하고 있다. 앞으로 40일 이상 50일 정도 하는 공부가 있는데 그 공부는 어렵다. 침고와 신고를 겪어야 한다. 86년 수련반 돌릴 때 그때는 많이 재우고 놀리고 해도 아픈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더 많은 시간을 공부해도 아프다는 사람이 없다. 한 사람이 공부하면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그 기운이 다 간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 수련반을 돌리니 아픈 사람이 많이 나오고 그래 수강반까지 아프다 하고 제주연수반까지 아프다고 하더라. 전체에 기운이 다 돌기 때문이다. 지금은 밥 먹는 시간밖에 안 주어도 아프다는 사람이 없는데 처음 시작하니 힘들었던 것이다. 방면 따지지 말고 하라. 밑에 노인이 많고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소망은 목적을 달성하는 거지 다른 게 아니다. 늘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이 성심만 가지면 된다. 일심만 가지면 된다. 개심이 있으면 된다. 모두들 하는 것을 보면 잘하는데 더욱 잘해. 포천 작업하는 것을 보면 성심으로 하고 더 일하고 가려고 하니 안 될 일도 되는 거다. 우리 일이 참 신기한 거다. 밖에서 집 한 채 질 때 보면 거푸집에 8일에서 9일 잡고 철근 3일 잡고 전기공사를 이틀 잡아서 13일에서 14일 걸리는데 이것도 빨리 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밤은 안 자고 이틀의 거푸집, 철근, 전기가 다 끝나고 사흘째 콘크리트 친다. 수강반은 선무까지인데 이틀 동안 뚝딱하면 올라간다. 정성이고 성심으로 한다. 본관이 15일 걸렸고 인문대는 20일 걸려야 하는 애 2층부터는 이틀씩 하여 17일 만에 끝냈다. 다 열성으로 하여 됐다. 여기 회관질 때도 홍 감독이 철근과 전기는 어려우니 밖에 사람을 써야 한다고 했으나 우리가 다 했다. 철근이 제일 쉽다. 포천에는 공사 전에 가면 비 오고 그랬는데 공사 후에는 다른 데는 날이 안 좋아도 거기는 좋다. 날이 안 좋아서 못한 적은 없다. 어제 6월 11일 포천에 옹벽 공사를 했는데 비가 많이 온다고 했다. 그런데 날씨가 좋아서 다 끝냈다. 문제는 레미콘이다. 그래도 순조롭게 되고 있다. 이는 덕화이다. 이번 공사에 100평에 22명 잡았다. 그래 본관이 500평이라 110명 잡았는데 제주도 노영동은 230평에 50명이라 인원은 제주도가 더 많은 꼴인데도 비교가 안 된다. 설계가 달리 안 돼 허가가 빨리 안 되고 있다. 다음 주 월요일쯤 나올 거다. 부족한 자리는 도인을 만들어서 채워야 한다. 이제는 대순진리하면 다들 알 거다. 이제는 평도 나쁘지 않을 거다. 하고는 싶은데 전에 평이 안 좋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가정화합을 이루어야 한다. 가족은 같이 끌고 가야 한다. 그러면 이웃에서 먼저 한다. 가정화합은 각자의 위치에서 도리를 다할 때 저절로 포덕이 된다. 대학공사가 손재주로 된 게 아니고 수도해온 수도의 힘이다. 포덕도 한다면 하고
된다고 하면 되는 것이다. 믿음의 결과이다. 자기 위 임원의 위신을 세워줌으로 해서 자기도 존경받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 첫째, 그 방면의 단결. 가정도 화목해야 하는데 우리는 더 말할 것 없지. 종단의 생명은 단결에 있다. 성감은 저 수반들까지 하나하나 불러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나도 필요할 땐 본다. 성감의 책임이 있는데 중간 임원에게만 맡겨놨다가 잘못하면 어떡하려고 안 본단 말인가. 수선무를 보면 그 앞에 선무나 노인들이 일이 잘 되고 화합과 단결이 잘 되면 그 수선무가 잘한다고 하고 밑에 노인들이 못하면 수선무가 저러니까 그렇지 하며 수선무가 못하는 사람이 된다. 포덕 많이 시켜야지. 금년 6개월 됐는데 10만 호 됐다. 이젠 건물도 다 만들어 놓았으니 사람을 채워야 한다.